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7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7장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이번 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내용은 그 자료로는 2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해드려야 될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은 그 TCP 소켓, 자, TCP 소켓을 생성을 해가지고 두 개의 호스트가 연결이 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 호출하는 크로즈 내지는 윈도우즈의 크로즈 소켓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켓도 물론 반환이 되지만, 반환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연결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연결이 종료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 동시에 다 종료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헬프 크로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헬프 크로즈라는 건 뭡니까? 자, 입력 스트림 혹은 출력 스트림 둘 중에 하나만 종료시키는 것을 갖다가 헬프 크로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헬프 크로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렇죠, 셧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과연 헬프 크로즈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출력 스트림의 종료가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냥 크로즈 해주면 되지, 뭘 출력 스트림만 종료를 갖다가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드린 질문이었죠. 그거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자,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출력 스트림을 종료하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던 호스트로 EOF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과거에 그 C 언어를 공부하실 때 그 파일을 갖다가 오픈한 상태에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프로그램 아마 많이 구현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무엇이 리턴이 되죠? 그렇죠. EOF가 리턴이 되죠. 그 EOF가 리턴이 될 때까지 계속 읽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모니터상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해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C책은 거의가 없어요. 거의 뭐 기본적으로 C 언어다라고 하면 파일 입출력을 다룬다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EOF가 가지는 개념 특징이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파일의 끝에 도달했다. 다시 얘기해보면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리턴하는 메시지가 바로 EOF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EOF의 전송으로 데이터 전송의 끝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두 개의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A라는 호스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 7-4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A라는 호스트가 B라는 호스트로 이제 데이터를 막 보냅니다. 뭐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얘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고, 자, 그 다음에 B는 계속해서 그걸 수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 데이터 전송해주니까 계속 수신하고 있어야 됐잖아요.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은 리눅스 기반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write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A는 write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 B는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 수신하기 위해서, 그렇죠, read라는 함수를 갖다가 호출해야 되겠죠. read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가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고 B가 계속해서 read 함수로 호출합니까? 자, 만약에 A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가 read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블로킹 돼요. 자, B가 만약에 read라는 함수로 호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read라는 함수는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하는 함수죠. 자, read라는 함수로 호출했는데 A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 즉, B의 입력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read라는 함수가 return합니까? return하지 않는다고요. 입력 버퍼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대기 상태에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A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다 보냈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보낼 데이터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B에게 보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그 7-4를 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EUF의 전송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데이터 전송의 끝을 갖다가 상대 호스트에게 알려준다라는 특징을 지녀요. 자, 그거를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UF의 전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지를 알았는데, 그럼 EUF가 과연 전송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EUF를 전송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EUF가 전송이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전송이 되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출력 스트림이라는 것을 갖다가 종료하게 되면 EUF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출력 스트림 종료하는 방법,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크루즈, 내지는 크로스 소켓이라는 함수로 출해가지고 소켓을 아예 종료시켜버리면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다 종료되니까 역시 EUF 메시지 전달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셧다운이라는 함수 우리 공부했었죠. 셧다운 함수를 갖다가 호출하면서 모드를 출력 스트림을 종료하게끔 인자를 전달하면 역시 그래도 출력 스트림이 종료가 돼요. 자,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간에 출력 스트림이 종료가 되면은 EUF라는 메시지가 상대방으로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EUF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경우에 자, 상대 호스트가 read 혹은 윈도우즈에서는 우리가 지금 receive 함수 쓰고 있죠. 자, receive라는 함수를 갖다가 호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리턴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면 0입니다. 0이 리턴이 돼요. 즉, 여러분이 read나 receive 함수를 호출했는데 갑자기 리턴한 결과를 봤더니 0이 리턴이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 호스트가 즉, 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B라는 호스트가 read, receive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0이 리턴이 됐다. 그러면 B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상대 호스트, 즉 A가 EUF를 전송했다. 다시 말하면 출력 스트림을 종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책을 보시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갖다가 하나씩 곱씹어 보시는 것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제가 예를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여기서 드리는 예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예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요 드리는 예를 갖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한번 지우고요. 제가 조금 낙서를 많이 하죠. 자, 그림 7-4를 가지고 이 EUF 전송이 왜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해서 일단 연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서버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연결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에게 임의의 파일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냥 흔히 우리가 파일 서버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왜 연결 요청을 했을까요? 임의의 파일을 전송해달라는 의미로 연결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일단 서버로 연결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결 요청이 수락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서버는 임의의 파일을 갖다가 계속 전송해줍니다. 자, write 혹은 또 데이터를 갖다 전송해주는 send라는 함수 있죠. 자, 그런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계속해서 파일을 갖다 전송을 해줘요.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전송할 파일을 갖다가 오픈해야 되겠죠. 자, 이게 파일이라고 하면은 자, 이 파일을 갖다가 일단 오픈해야 될 겁니다. 자, 오픈해가지고 한 번에 이 파일을 갖다가 한 번에 읽어서 한 번에 전송은 불가능하잖아요. 계속해서 read, receive라는 함수 호출해가지고 데이터 읽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송을 해줘야 될 거라고요. 계속해서 읽어서 계속해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파일을 읽어드려요? 언제까지 읽어드리면 되죠? 그렇죠. 파일도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EUF가 전송이 되잖아요. 그죠? EUF가 리턴이 될 때까지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파일을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자, EUF가 리턴이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뭘 해주면 되죠?
EUF를 갖다가 상대 호스트에게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예, 파일의 끝까지 우리가 전송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 EUF를 갖다가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전송해주는 파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읽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 하나의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 파일의 크기가 10K다. 그러면 10K짜리 파일 하나가 다 전송이 될 때까지 계속 수신을 해요. 예를 들어서 read나 receive 함수 호출하면서 계속 읽을 거라고요. 무한루프 돌리면서 계속 읽어드릴 겁니다. 자, 문제는 파일의 끝인 EUF가 전달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서버가 EUF를 전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파일의 끝이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그걸 갖다가 얘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의 전송이 다 끝났다. 즉, 내가 전송할 데이터는 다 전송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혹시 나에게 전송할 게 있으면 전송을 해라. 기회를 갖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주거니 받고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EUF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이제 클라이언트가 리드 작업을 그만하고 라이트를 시도할 겁니다. 데이터를 전송해 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뭐 EUF가 전송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EUF를 갖다가 읽어드린 클라이언트는 리드 작업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 EUF 전송까지 얘기가 되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 thank유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연결 요청을 하면은 서버는 이메일 파일을 전송을 해주고, 그 파일의 전송이 끝났을 때 클라이언트는 그에 따른 그 응답 메시지로, 잘 받았다라는 응답 메시지로 뭐 thank유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만약에 EUF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EUF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냥 서버 입장에서 파일을 그냥 지가 열어서 다 전송을 해버리고 EUF는 전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클라이언트 여전히 뭐하고 있을까요? 파일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더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리드 함수 호출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전히 리드 함수 호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서버 입장에서 뭐예요? 나는 파일 다 전송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나에게 데이터 보낼 차례야. 이걸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뭘 몰라요? 파일이 다 전송됐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얘는 리드하고 있는 거고, 서버는 나는 파일 다 전송했어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갖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얘도 역시 리드라는 함수 호출하고 대기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둘이서 동시에 리드 함수 호출하면서 무한 대기 상태에 빠져버릴 겁니다. 자, 뒤에 가면 예제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EUF 전송을 갖다가 한번 빼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상태, 무한 대기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EUF를 전송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메시지 전송이야 라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write 함수로 호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read 함수 호출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면서 깨끗하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예제를 통해서 EUF의 전송, 파일의 끝,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원하는 데이터의 그 끝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EUF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출력 스트림 있죠? 그것을 갖다가 종료를 하시면 돼요. 출력 스트림을 종료하면은 자동적으로 EUF가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뭐냐면은, 잠깐 또 화면 한번 지우고요. 자, 뭐냐면은, 파일을 갖다가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파일을 오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읽다가 보면은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EUF가 리턴이 되죠. 그러면, 굳이 이 리턴된 EUF를 갖다가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면 안 되냐라는 거죠. 즉, 출력 스트림을 갖다가 종료시키지 말고 이 EUF를 갖다가 그대로 클라이언트에다가 전송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C 언어 공부를 조금 더 확실히 못하셨다라는 얘기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EUF는 사실 그 값으로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1 정도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EUF를 그대로 전송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전송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전송이 되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것을 EUF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요. 뭐냐면은 서버가 실제로 그 보내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즉 마이너스 1이 EUF를 의미하는지 데이터를 의미하는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럼 C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한 바이트 읽어드릴 때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습니까? 그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사실?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C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갖다 읽어드리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그런데 한 바이트를 읽어드려도 리턴 타입은 int다라는 겁니다. 자, 왜 리턴 타입이 int일까요? 이거 int는 4바이트잖아요. 그죠?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은 인테저 타입은 4바이트인데 한 바이트를 갖다가 내가 읽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해도 4바이트로 리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뭐 함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 한번 책을 참조해 보세요. 한 바이트를 갖다가 리턴 받는 함수를 호출을 해도 실제로는 4바이트로 리턴을 합니다. 즉 인테저 타입으로 리턴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한 바이트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한 바이트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리턴 타입이 int형으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한 바이트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4바이트인 인테저 타입으로 형변환해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1이 됩니까? 4바이트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맨 왼쪽에 있는 이 비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부호 비트죠. 얘가 1이면 마이너스고 0이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4바이트로 확장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UF는 인테저 타입의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인테저 타입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4바이트 인테저 타입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맨 왼쪽 부호 비트가 1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실제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인테저 타입으로 변환을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인테저 타입으로 리턴하는 이유는 뭐냐면 EUF와 실제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인 것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책을 조금 참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C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상당히 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스트림을 종료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로 EUF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EUF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C에서의 마이너스 1과 EUF의 차이점,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건 다른 책을 조금 더 참조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UF의 전송으로 데이터 전송의 끝을 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예제에서 보면은 EUF를 전송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내가 데이터를 읽어드릴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EUF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 전송의 끝을 갖다가 알려줄 때 우리는 EUF를 전송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 EUF를 전송하기 위해서 출력 스트림을 종료해야 되는데 출력 스트림을 종료하는 함수 대표적인 게 close, 그 다음에 close socket 함수 있지만은 얘는 입력과 출력 스트림을 동시에 종료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EUF를 여기서 전송하기 위해서 close 내지는 close socket 함수 호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thank유라는 메시지 못 받겠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shutdow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우리가 출력 스트림만 종료를 시켜주는 help close 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 EUF가 전송될 경우에
상대방 호스트는 데이터 수신 함수, read나 receive 함수 호출하면 무엇이 리턴된다? 0이 리턴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0이 리턴됐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리턴된 그 데이터가 EUF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보충 설명해드리면 read나 receive 함수 실제로는 리턴하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수신한 바이트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0을 리턴했다는 것은 EUF가 수신되었다는 의미를 지녀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요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구나. 예, 그 UDP까지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얘기가 계속되겠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한번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하고 책 내용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한 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개념만 잡히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강의를 갖다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드려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자고요. 프로그램 예제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파일 전송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 전송을 해주잖아요. 그럼 파일을 하나 열어야 되는데 리눅스 기반에서는 우리 뭐 있었죠? read라는 함수 있었죠? 자, read라는 함수로 파일 열 수 있습니까?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리눅스는 파일이든 소켓이든 표준 입출력이든 다 파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지금까지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 주고받았던 것처럼 파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주고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기반의 예제에서는 흔히 우리가 눈에 많이 봐왔던 그러한 read, write 함수 이런 걸 가져다 쓸 텐데 윈도우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 함수들이 있어요. 파일을 조작하는. 근데 그게 여기서 갑자기 턱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실까봐 제가 예제에서 이 책에서 가급적이면 윈도우즈 기반의 파일 입출력 함수를 직접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자, 윈도우즈에서는 ANSI 표준으로 제공이 되는 표준 입출력 함수들을 갖다가 가져다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예제 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예제를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파일 서버 다시, 그럼 아까 전에 그 프로토콜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서버가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연결 요청까지는 아마 일반적인 서버의 작업과 동일할 거라고요. 파일을 전송하고 나서 첫 번째로 파일 전송입니다. 두 번째로 뭐요? 파일 전송 끝나면 EUF 전송이죠.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메시지를 갖다가 읽어드리는 이 세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 서버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한번 그러면 코드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제가 이런 건 설명을 안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스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파일을 하나 오픈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오픈이라는 함수가 지금 조금 낯설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파일 입출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파일 서버-서브-c라는 파일을 열고 있구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당연히 실행하고 있는 같은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읽어드려서 리턴 받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파일 디스크립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파일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켓 생성하고 바인드하고 리슨하고 그 다음에 accept 함수까지 호출이 되면서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되었어요. 자, 연결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뭐 해줍니까? 아까 전에 열었던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계속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EUF가 리턴될 때까지. 파일도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EUF가 리턴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read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냐면은 자, 이 BUF라는 배열 이름, 즉 이게 지금 배열이에요. 자, 이 배열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주고 있죠.
자, 읽어드린 것을 갖다가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해주고 있어요. write 함수 호출해가지고. 언제까지? 0이 리턴될 때까지. 0은 언제 리턴된다고요? read나 receive라는 함수가 0이 리턴이 되었다는 것은 EUF, 즉 파일의 끝에 돌아가면은 리턴되는 것이 바로 0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파일의 끝까지 데이터를 갖다 전송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help clause, EUF를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EUF를 전송을 해주기 위해서 shutdow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종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종료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출력 스트림만 종료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EUF 메시지가 지금쯤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EUF 메시지를 받자마자 파일이 다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우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read해서 읽어주고 콘솔에다가 출력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돌아가는 예제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shutdown이라는 함수를 갖다 주석 처리해버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둘 다 read 함수를 호출한 상태에서 무한 대기 상태로 빠져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리눅스 기반의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는 그럼 프로그램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잠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 일반적인 거죠. 자, 파일을 전송하니까 그걸 계속 읽어드릴 거라고요. 언제까지? EUF가 전송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thank유라는 메시지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만 아마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코드를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파일을 갖다가 오픈을 했는데 왜 오픈을 했냐면은 서버가 전송해주는 데이터를 갖다가 자, receive.dat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파일을 하나 오픈한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 의미는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그 1장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소켓 생성해서 커넥트 함수 호출해서 연결 요청을 해서 연결이 되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무조건 리드 해야죠. 데이터를 갖다 계속 읽어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읽어서 저장 계속해요. 언제까지? 서버가 EUF를 전송할 때까지. 자, 그래서 EUF가 전송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read라는 함수가 0을 리턴하죠. 그러면서 while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뭐래요? 서버로 thank유라는 메시지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파일도 close, 그 다음에 소켓도 close해서 완전히 종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예제가 우리 아까 전에 그 그림을 갖다가 그냥 코드로 옮겨 놓은 곳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하시고 더불어 한번 말씀을 드릴 거는 서버가 아까 전에 그 셧다운 함수를 통해 가지고 헬프 클로즈를 해줬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한번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주석 처리하고선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그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나 기본적으로 데이터 주고 받을 수 있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윈도우즈 기반으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서버를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파일을 오픈하는데 fopen. 아주 익숙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예, 표준 입출력 함수를 써서, 파일을 오픈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fopen이라는 표준 입출력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오픈하면 리턴되는 게 뭐예요? 파일 디스크립터 맞나요? 절대 아니죠.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시스템 입출력 함수하고 표준 입출력 함수하고 헷갈려요. 시스템 입출력 함수, 즉 리눅스나 윈도우즈가 제공해주는 입출력 함수는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다 쓰냐면 파일 디스크립터 또는 소켓 핸들이라는 걸 가져다 쓰잖아요. 근데 표준 입출력 함수는 호출하면 뭐가 리턴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f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하나 열었다. 그러면 리턴되는 것은 파일 포인터입니다. 자, 파일 포인터예요. 이거 지금부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포인터가 리턴이 되죠. 자, 파일 포인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른 책을 조금 참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화, 그 다음에 소켓 생성, 여러 가지 바인드, 리슨, 액셉트 다 아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데,
자, fread도 지금 표준 입출력 함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윈도우즈 시스템 함수를 쓰지 않고 제가 그 표준 입출력 함수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다른 책이나 레퍼런스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열어놓은 파일, 자, fp라는 것이 지금 내가 연 파일의 파일 포인터죠. 이 포인터가 가르치는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것을 어디로 보내요? send라는 함수를 추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주고 있죠. 언제까지 계속 하냐면은 while문에서는 계속 돌고 있어요. 언제까지? 자, fuf라는 함수, 이거 표준 함수입니다. 자, 그 ANSI 표준 함수예요. fp라는 파일 포인터를 인자로 넘겼을 때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fuf가 만약에 지금 fp라는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끝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fuf가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은 true를 리턴합니다. 자, 따라서 즉 fp가 이거 지금 파일 포인터로 계속 이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이동을 하죠.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은 fuf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인자로 전달했을 때 얘가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은 자, true를 리턴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일 끝을 갖다가 검사하는 함수가 바로 fuf라는 함수예요. 자, euf는 end of file의 약자죠. 그래서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break라는 그 문장에 의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죠? 이제 데이터 전송 다 해줬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내가 다 보냈다라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shutdown 함수 호출하면서 help close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sd_send 이거 뭐죠? 출력 그 스트림을 갖다가 종료해 주는 거죠. 출력 스트림 종료해야지 EUF 전송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뭘 하죠?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할 때 EUF가 전송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읽어드리는 것을 멈추고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죠. 그것을 갖다가 read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것들이죠. 그 콘솔에다가 데이터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종료해주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버, 사실 지금 리눅스 기반하고 윈도우즈 기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파일을 갖다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 리눅스 예제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스템 입출력 함수를, 시스템 함수를 가져다 썼고 윈도우즈는 표준, ANSI 표준 함수를 가져다 쓴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 당연히 익숙하게 다루실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 코드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은 뭐 파일 오픈했죠. 역시 표준 입출 그 ANSI 표준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라이트 모드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소켓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함수 호출하죠. 그 다음에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 리드 함수 호출하면서 계속적으로 읽어드립니다. 읽어가지고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하냐면은 0이 리턴 될 때까지, 즉 EUF가 전송이 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줍니까? EUF가 전송이 되면은 자, while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자, thank유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 이거예요. 자, 윈도우즈 리눅스 기반 예제 큰 차이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예제 자체가 어떠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떠한 뭐 특징적인 뭐 어플리케이션의 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진 않았지만은 지금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EUF가 언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돼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갖다가 받는 경우다. 그러면은 굳이 헬프 클로즈 해줄 필요조차 없어요. 왜? 그냥 종료시켜버리면은 EUF 전송되면서 얘는 다 읽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얘도 종료하고 말 거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냐면은 둘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EUF의 전송이 상당히 요긴하게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를 정하자고요.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서버가 전송을 끝내면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다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를 계속 전달을 하면 계속 읽어드리고 있겠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얘가 데이터를 다 전송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가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나 데이터 전송 다 했어 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냐면 바로 EUF 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들 일단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하시면은
땡큐라는 메시지가 찍히면 이것은 제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서버 실행하실 때 여러분들 그 셧다운에 관련된 코드를 주석 처리하면은 땡큐라는 메시지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프로그램 다 종료되지 않고 블로킹 상태로 빠져버리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파일을 전송을 다 받으면은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파일이 하나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한번 열어보시면은 제대로 파일이 전송이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7장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지금 한 얘기 여러분들 반드시 몇 번 반복을 해서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메일보다는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저는 8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